충격이라. 기준금리 4.50% 동결. 시장은 난리 났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라고 하죠. 여기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날 0.25% 내려서 4.50%였거든요. 최고금리가. 그런데 1월 29일 날에도 동결시켜서 4.50% 됐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동결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큰 요동을 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심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즉각 요구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면 9월 18일에 이게 0.5%나 내렸거든요. 0.5%. 그리고 말입니다. 11월 7일에 다시 0.25% 내렸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 0.25% 내렸고요. 그러니까 1%나 내렸습니다. 1%나. 3연속 내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다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좀 달라졌어요.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 관세 매기겠다. 이 말이 결국은 물가를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물가를 올린다. 아니 관세에다가 10 내지 20%를 매기면 당연히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취임을 하고 나서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멕시코 25% 내, 캐나다 25% 내, 콜롬비아 50% 내. 그렇지 않으면 미국하고 거래할 수가 없어. 이렇게까지 시작이 되면서 유럽에도 매기겠다, 뭐 한국에도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반도체나 철강이나 의약품에 매기겠다, 군수물품에 대해서도 매기겠다, 이렇게까지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요, 이게 소비자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소비자 물가가 12월에 2.9%잖아요. 아마 2025년 1월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의 의장은요, 당연히 동결을 선택을 한 거예요. 동결을. 아무리 트럼프가 즉시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 했지만 결국은 물가, 인플레이션 경로가 심상치 않다예요. 일반적으로 목표 물가는 2%거든. 2%. 지금 2%에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말입니다. 2021년 지금 3월에 2.6% 올라갔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 목표 물가를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2022년 6월에는 9.1%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게다가 작년 12월에는 2.9%까지 됐고요. 여기에다 2025년 1월에도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진전 기본적으로 없다 이거예요. 게다가 물가는 더 올라간다. 2%로 낮추기는 힘들다. 지금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가를 제대로 막지 못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를 기본적으로 못 잡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금리를 동결시키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말입니다. 이것은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저는 줬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물가를 동결시켰다는 자체, 그것이 시장에서는요 아마 영향을 많이 줬을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예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3월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요, 금리를 그때도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3월에 미국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요, 동결이 77.6%입니다. 0.25% 인하가 22.3%고요. 예, 0.5% 인하는 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월에 동결인데 3월에도 동결한다요. 3월에도. 3월 19일 날 발표가 될 텐데 3월 19일 날도 동결한답니다.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 게다가 더 놀라운 거. 예, 지금 5월에도 동결할 확률이 있다. 5월에 동결할 확률은 56%예요. 0.25% 인하할 확률은 37.7%고요. 0.5% 인하할 확률은 6.3%. 0.5% 인하나 0.25% 인하나 두 개를 다 합쳐도 지금 동결의 수치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이 1월이고 아직 5월은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데이터가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봐서는요, 1월에 동결한 것이 3월에도 동결을 하고 5월에도 동결할 확률이 많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시장이 판단하는 것, 그게 말입니다, 시장을 난리나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요동을 쳤어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보십시오. 0.51% 막판에 떨어졌지만 장을 보면 말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대지진이 일어난 것 같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많이 떨어졌다 적게 떨어졌다. 결국은 101.27이 빠져서 19,632.32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이. 여기에다가 S&P 500 대형주 중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시장은 장중 내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이 발표되자마자 뭐 출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미쳤어요. 0.47% 떨어졌고요. 28.39가 빠져서 6,039.31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 역시 똑같았습니다. 0.31% 빠졌고요. 136.83이 빠져서 44,713.52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요즘 시장 자체가 하루는 급등, 아니죠. 급등이죠, 급등. 하루는 급락, 또 하루는 일제히 하락, 뭐 장난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이 정도 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장은 들쭉날쭉 난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결국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요, 시장은 언젠가 이렇게 떨어졌다 내려졌다 떨어졌다 내려갔다 하다가 툭 떨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시장의 불안감은 그렇게 크거든요. 물론 개별 종목으로 가면 조금 달라진 양상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들쭉날쭉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의 AI 모델이 미국보다 앞섰다고 이야기하니까 시장에는 거품에 대한 어떤 상황이 일었고요. 여기에다가 엔캐리 자금의 청산도 저는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 여기에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시장을 더 떨어뜨렸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가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왜 제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예상보다가 안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히려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4,918.10을 기록했습니다.
0.23% 올라간 거거든요.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의 딥시크의 공포감에서 약간 벗어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아지니까 그렇게 시장에서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졌거든요. 4.10%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 118.58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123.79가 빠졌거든요. 123.79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많이 빠지네. 역시 아직까지 위험이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대한 두려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애플을 보니까 0.46이 오르긴 났습니다. 찔끔 올랐죠. 0.46. 239.36. 고점에 대비하면 굉장히 낮은 숫자고요. 고점에 대비하면. 여기에다가 테슬라 주가도 오늘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2.26% 떨어져서 391.10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의 거품도 빠지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결국 금리가 동결되면서 시장에서는요 악재로 작용을 했고 시장은 기술주든 대형주든 아니면 블루칩이든 일제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과연 거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품이 진짜로 많이 빠질 것인가, 여기에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시장에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시장은요 계속 롤러코스터 장세가 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 절대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요즘 같은 시장에 삐끗했다가는 쪽박 찬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거품에 대한 공포감이 크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중불난 경제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바가 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니까 늘 시장은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호시우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소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서 시장을 보시는 것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